점수 발표일 전날이 졸업식이었고 그 다음날 점수 발표일이었는데 점수 발표일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졸업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졸업식 날 바로 책 집어치우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영어로 문제를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컨설탭스 장학생으로 선발된 00년생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탭스를 준비하게 된 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원들의 지원 가능 탭스 점수도 다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학 점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탭스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전공을 이제 수학과로 지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입학은 철학과로였지만 이제 수학을 함께 공부해보니 수학의 아름다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깊게 공부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만한 학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컨설탭스 수강 전에는 제가 탭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뭐 영드, 미드, 영어 원서,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봤는데 탭스라는 시험에는 막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탭스를 따로 공부할 때에는 그 회사의 기본서랑 그 서울대 탭스 관리위원회 기출문제집을 풀어봤었는데요.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검토해서 읽기만 했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집은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청의 영역은 인강을 따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독해의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교재를 원서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서 교재나 영문 기사나 칼럼 같은 거는 조금씩은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의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영어 듣기를 잘 못했거든요. 심지어 수능 영어 모의고사 때도 영어 듣기를 다 맞춘 적도 거의 드물었고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청에 아무것도 이제 눈으로 읽을 거리를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풀었던 이제 모의고사들에서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가 평균적으로 290점에서 300점 정도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점, 40점 정도는 뭐 금방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 탭스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2시 40분 오후 시험을 쳤는데 그때 가서 제가 아침 시험보다는 더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붙어 있었고 그래서 뭐 한 번에 바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도 했었는데 2월 4일 날 쳤는데 2월 4일 저녁부터 2월 15일 그때 이제 점수가 공개됐는데 그 사이 동안 이제 탭스 공부를 또 아예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 공개 날에 점수를 딱 보니까 완전 이제 200점대 중반이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바로 컨설탭스를 수강했습니다. 이 어학 시험 공부를 더 질질 끌면 스트레스가 막 더 커질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점수를 얻으려고 어떤 수단이든지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컨설탭스였고요. 수강 후에 탭스 공부 시간 하루에 거의 6시간 정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컨설탭스 수강을 2월 15일에 하고 제가 점수를 취득한 시험은 2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탭스를 통한 공부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했던 거를 수강해보시면 그 327점 2주 완성 계획표라는 게 있거든요. 표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커리큘럼을 거기에 며칠 동안 한 30에서 40%는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30-40%는 보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까지는 막 단순히 영어 듣기니까 잘 듣기만 하면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들려주는 문장 전체를 막 한 번에 다 듣고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를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또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담긴 부분들을 많이 놓쳐왔던 거죠. 독해의 경우에도 이제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 얘네를 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딱딱딱 정리한 다음에 걔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컨설탭스에서 알려준 방법인데 그전에는 아예 뭐 문장을 전체를 다 해석하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막 암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위에 돌아가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수강 후에는 탭스의 정석 문제집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문제 피드백을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막 풀고 해설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의 구조랑 문장 간의 관계, 선택지들에 있는 문장들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단어의 뜻을 광범위하고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휘를 그냥 단순히 사전적 정의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좀 시야를 좀 확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탭스 정석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이브리드라는 어휘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또 여러 성능이 되게 조합이 돼 있잖아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다양하게 어울려 있는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풀어서 틀렸던 문제들 보면 제가 생각보다 사전적 정의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다가 틀렸던 경우도 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법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낚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어릴 때부터 보면 막 영어 문제를 그랬잖아요. 틀린 답을 걸러내고 맞는 답만 고르고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익숙해 왔었던 방법인데 그게 이제 탭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탭스는 선지에서도 전부 다 막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고 조금씩은 이제 맞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감각을 길러놓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게 있는 거고 덜 적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 요약을 통해서 어울리는 이제 선지를 고를 수 있었고, 이런 게 컨설턴트 수강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려주는 문장에서 모든 거를 다 들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공부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들려주는 문장에서 딱 가장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특히 파트 1, 파트 2, 파트 3 메인 초반까지는 이런 키워드 하나만 잘 기억해도 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의문사 같은 경우는 뭐 의문사가 가장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선택을 했었는데, 키워드 암기법이 좀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수월하게 키워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청해를 하는 게 무슨 원어민 정도의 듣기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탭스 청해 점수 그것도 거의 한 130점 정도겠죠? 절반 정도? 그 정도만 맞추는 게 원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모든 문장을 다 듣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특히 예전에는 제가 탭스 관리위원회 기출문제집 풀고 청해만 인강을 따로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파트 4랑 파트 5까지도 인강을 챙겨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하나에 막 시간이 막 4-50분씩 하는데 그것도 막 챙겨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파트 4랑 파트 5는 사실 거의 찍어서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파트 1, 파트 2, 특히 파트 3 초반까지만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장을 제가 들었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문장 해석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계속 놓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듣기를 못했다기보다는 듣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 수강 전에는 제가 어휘랑 문법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해설지 해가지고 뭐 어떤 문법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다 찾아봤었는데, 수강 후에는 웬만하면 그 영역에 이제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쉽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라도 다양한 문맥 속에서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어려운 가정법 이런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단수, 복수, 뭐 능동, 수동 이런 것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전 훈련은 제가 좀 아쉽게도 이제 컨설턴트 수강 후부터 그 점수를 얻은 시험 날까지 한 며칠 있었잖아요. 한 4, 5일인가?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사실 2주 완성 계획표를 따라가느라 모의고사를 푼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만 탭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위클리 탭스랑 그 핵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탭스 메일 풀기라는, 그거는 항상 어디서든지 챙겨 들려고 했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그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풀었고요. 목표 시험날 전까지의 시험은 모두 응시해라, 이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직전에 친 시험이 사실 점수가 안 좋았으니까 응시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쳐봤자 뭐 점수가 또 잘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원래 안 치려고 했는데 컨설턴트에서 말해준 그 말씀을 딱 듣고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경험 쌓을 겸 한번 그냥 갔다 오자 해서 그 당일 접수했어요. 당일 접수한 시험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표 점수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 번 치면 칠수록 실전 감각이 생기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또 공부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설턴트에서 강조해줬던 점이 뭐냐면 맞출 문제만 딱 맞추자는 거였죠. 그전까지는 독해도 막 코렉트 어려운 문제나 인포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과감하게 찍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초만 읽고 찍자, 30초가 1분이 되고 또 2분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의 찍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읽고 풀었다고 해도 또 틀릴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찍어버리자. 맞출 문제만 딱 확실하게 맞추고, 막상 찍으려고 하면 또 고민되거든요. 그런 거를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문제를 찍겠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찍을 거냐, A랑 C 중에 고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뭐 앞에 걸 찍겠다 이런 식으로 모두 결정해 두고 시험에 가면 정말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 점수를 달성했을 때 이거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전날이 제가 대학 졸업식이었어요. 점수 발표일 전날이 졸업식이었고 그 다음날 점수 발표일이었는데, 그날 그 점수 발표일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졸업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졸업식 날 대학교 사람들이랑 인사 나누면서 영어 점수부터 얻고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점수를 얻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점수 발표 시간 직전까지도 컨설턴트 인강을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점수를 딱 확인했는데 바로 이제 책 집어치우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영어로 문제를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사실 벼락 맞듯이 점수를 얻게 돼가지고 특별한 조언을 막 할 입장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제 생각에는 딱 할 만큼만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서 탭스 점수의 목적이 되게 고고익선이 아니라 이제 턱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만 딱 받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어학 시험은 최대한 밀도 있고 강하게 쫙 밀어붙여서 최대한 빨리 점수를 취득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사실 탭스를 2년 안에만 따도 되는 거였는데 이런 거 이제 발목 잡히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취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은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거 병행 안 하고 이것만 딱 밀어붙여서 짧았지만 탭스 졸업의 그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고, 모든 수험생분들의 그 탭스 공부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